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9월 1일입니다. 자, 아침부터 그 수능생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침부터 가슴 조아리며 준비를 시켜서 시험장으로 들여보내고, 아마 이 시간쯤에는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쪽 저쪽 아는 지인, 같은 수능생을 보는 같은 그 처지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시고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 때는 뭐 그렇게 나눌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했지만요. 많이들 불안하실 거예요. 과연 어떤 점수를 가지고 올 것인가? 수능을 8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가 돼 있을까 하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럴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수능생이 없는 부모님도 많으실 거예요. 고1이나 고2도 있을 것이고요. 저 밑에 저학년 뭐 미취학 아동을 있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건 꼭 수능생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한 수능 시험은 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분명히 이 시기가 오는 건 금방이거든요. 아이는 금방금방 자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또 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고3들이 겪고 재수생들이 겪고 또 N수생들이 겪고 있는 이 심정을 미리미리 이렇게 보시면요. 조금이라도 더 내 아이에게 더 충실하게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공부를 시켜서 하는 그 마음가짐의 다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필요 없는 영상은 아니니까요.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저런 옷이 다 있어 이렇지만요. 이거 사실 환자복이에요. 환자복 이렇게 염색을 해서 새까맣게 되어 있는 건데요. 백신 후유증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직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렇게 무지개 다리 건너는 것보다 낫겠죠. 어쨌거나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수능장에 시험장에 9월 모평 시험장에 보내신 부모님들 가슴 조아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냐 못 이루냐 하는 아주 위기의 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믿지 저런 정보 이런 정보 믿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서 행복의 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슴 조아리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들으셔서 아이가 돌아오면은요,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제 주된 목적은 1년 동안 그 제 커리를 받아서 수능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큰 조율을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 많은 애들이 끝까지 잘 해서 꿈을 이루기 바라는 심정에서 이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됐어요. 작년에는 요때 애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간 이 시간에 영상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난 해에 이렇게 전화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 이 과정을 이렇게 자꾸 돌이켜 보니까 이때는 또 이게 또 필요하다 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기적으로 80여일이 남은 이 시기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그게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내 아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꿈을 못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심지어 작년에 제 커리를 받고도 딴짓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시험을 보고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제가 못 올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시기에서부터 제 정보를 듣고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마지막으로 조율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별로 학업의 성취도나 아이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꼼꼼하냐 꼼꼼하지 못하냐 이렇게 무수한 변수들이 있거든요. 이 변수를 전체를 아우러서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머지 대책을 이렇게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섣불리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가 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이 가장 두려워서 이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를 영상을 못 찍어요. 못 찍습니다. 그거는 그 비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 적용을 할까봐 거의 8, 90%는 잘못 적용을 해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인터넷 강좌를 신청할 때도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 영어 선생님도 아니에요.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아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내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속된 말로 간을 가지고 이렇게 먹이면 낫는다 이러면 부모님은 그런 걸 구하러 다니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지천에 깔려 있죠. 잘못 적용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영상을 못 찍습니다.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생길까 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아이가 여태까지 준비를 잘 해왔건 못 해왔건 또 이번 모의고사에서 한 개가 틀렸건 다 맞았건 상관없이요.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조율들이 있거든요. 아이 상황에 따라서. 수능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망하는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대책을 세워오면서 시행착오도 겪어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아이가 집에서 돌아오면 영상 말미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대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과가 안 좋다고 또 아이하고 또 같이 엉겨 붙어 가지고 울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이 또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이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시간, 엄청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 방법을 이제 세워주고 계획을 세워주고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틀렸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개가 아니라 100개가 틀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수능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 수능 과목별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 전 과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거를 지난 2002년도부터 인터넷 강의에 일타 강사가 누구고 어떠고 저떠고 다 겪어본 사람만 전체를 취합해서 또 현재의
아이들이 예전의 아이들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돌아오면은요. 몇 점이나 받았어, 몇 점, 빨리빨리 들어가서 채점 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가 하라는 대로 그 정확히 통계를 내 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뭐 또 조급한 마음에 또 밤 12시에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통화가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요, 아이들은 덤덤한데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더 조바심이 나와서 난리를 피는 데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요, 아이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덤덤하게요. 덤덤하게 아이를 맞이해서, 그래, 마지막 이제 또 한번 해보자, 이러고 가야지요. 너 어떻게 받길래 점수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 한 개밖에 안 틀리고 왜 이렇게 틀렸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요, 아이는 점점 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점점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했다, 자 여기다 놓고 이제 나머지를 찾자, 이러고 가야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 결과 가장 보람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 어머니들 안심하시고요. 아이가 돌아오면 잘 도닥거려서 제 영상 지금부터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잘 읽혀 그 영상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80여일 또 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박이 나느냐, 아니면 또 쪽박을 찰 것이냐 하는 중요한 이 갈림길에 선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실력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요, 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 영상을 보면서 메모를 하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한 다음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저에게 커리를 받고 지난 7, 8개월 동안 공부해 오던 학생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제 커리를 받지 않은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대로 시험이 끝날 때마다 채점하지 말고 그대로 그 상태로 그 시험지 그 상태로 가지고 온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대부분의 애들이 채점을 해보거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점수가 얼마 될거나 조급한 마음에 막 그러는데, 그래봤자 아무런 대책을 세울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제일 첫 번째, 귀가 후에 채점을 하지 말고요, 문제를 다시 과목별로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풀어봅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요. 그래서 채점을 한 뒤에 최초의 점수, 그러니까 다시 푸는 건 빨간 글씨로 풀어보면 이렇게 구별이 쉽게 되겠죠. 최초에 내가 시험장에서 치렀던 점수, 그리고 다시 풀어본 점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세요. 과목별로요. 국어에서 만약에 최초에 푸른 점수가 90점이었는데 다시 풀어봤더니까 100점이더라. 그런 통계를 내보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몇 번 문항이냐, 이건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끝나면요,
또 과목에 따라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다시 풀어보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많은 사이트에서 해설 강의를 들려주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해설하는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선택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해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에는 한 분이 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 저분이 이게 점수 이렇게 문항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설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해설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어떤 면에서 다음 수능을 치르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강의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요.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과 과정에 내가 배운 범위 내에서 풀어서 내가 들어서 이해가 잘 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칠판에 써주는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노트를 하면서 판서를 하면서 들어달라는 것. 그것이 끝나면요. 세 번째, 과목별로 정답률이 20%에서 100% 아주 쉬운 문제, 쉽게 말해서 쉬운 문제. 물론 이 쉬운 문제는요, 미처 이 부분에 공부가 덜 된 애들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막 의대를 가야 되겠다. 또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되겠다. 제가 내어진 커리대로 거의 다 진행이 된 사람들은요, 이것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 사이트나 뭐 여러 가지 EBS나 뭐 다른데 이투스나 뭐 있잖아요. 그것에 보면 문항별로 정답률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서요, 20% 이상 그러니까 1%에서 19% 빼놓고 나머지 20%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틀린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과목별로 번호하고 점수를 계산해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에 요번에는요 1%에서 20% 안에 정답률이 들어가는 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이 문제 중에서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실수로 틀린 문제에 번호하고 점수를 과목별로 이렇게 합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과목별로 현재 실력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의 개수와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은 틀려버린 문제의 개수의 점수의 통계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과목별로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1번부터 뭐 40번까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이건 정답이 맞아 하고 내가 확신하고 마킹을 해서 맞춘 문제하고 또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머지가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답이라든가요. 또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찍어서 맞춘 점수를 계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 과목은 언어 영역, 국어하고 영어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어에서 내가 정답을 확신하고 맞춘 문제의 점수가 만약에 90점이다. 이거는 수능에서 거의 1등급 나와요. 그런데 내가 찍은 것까지 합쳐서 90점이다. 이런 경우는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거든요. 자, 잘 들으셨죠? 요것을요, 제가 시키는 대로 오늘 저녁에 충분히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기록을 한 다음에 저에게 1번 점수 어쩌고 2번 점수는 어쩌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문자를 보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대책을 세워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이걸 꼭 숙지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뭐 멘붕에 빠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희망에 뭐 이제 빨리빨리 시간이 흘러. 수능 날짜만 다가와라. 내가 올 1등급 받아줄게 하고 자신만만한 학생들도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서 마지막으로 대박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잡는데 요 자료가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모평 이후에 대책을 세운다는 게요 빤해요. 그래서 꿈을 못 이루고 재수를 하고 또 삼수를 하고 계속 N수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 못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겠죠. 자, 잘 들으셨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듣거나 쓰거나 해가지고요. 요대로 통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